바이브 코딩이라는 부분들은 완전히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긴 할 수는 있죠. 근데 아마 거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보다도 개발자의 업무 영역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를 썼을 때 오는 효과들 우리 더 극명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조직은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전입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브 코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개발자의 시대가 온다, 혹은 반대로 개발자들이 오히려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빅테크는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리드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또 저희 채널에서 뵙습니다. 잘 안 불러주셨어요? 저희가 1년 전에 딱 봤더니 AI를 통한 코딩, 당시에 입코딩이라고 저희 같이 이제 제목을 달았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 입코딩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제는 뭐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1년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년을 내다보는 그렇죠. 방송이고 채널이었다. 오늘 얘기한 게 또 1년 뒤에는 또 네. 뭔가 변화를 저희가 미리 감지하는 2026년도를 예상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2026년 6월에 또 이제 리드님 예약을 해놓고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등장한 지가 뭐 한 반년이 안 됐잖아요. 저희가 올해 초에 본 것 같은데 이 논쟁이 요즘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개발자들이 꼭 배워야 하는 능력인지, 아니면은 노코딩이니 로우 코딩이니 해서 뭐 개발 언어 잘 몰라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개발자들은 특별히 몰라도 되는 능력인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로우 코딩, 노 코드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현업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 많은 코딩을 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예 타겟팅이 명확했죠. 근데 이제 요즘 말하는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입으로 아니면 그냥 간단한 채팅으로만으로도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코딩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까지가 가능해진 거라고 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긴 할 수는 있죠. 일부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결과물도 아마 실제 동작할 수 있으니까 코딩을 잘 몰라도 내가 이런 전문화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아마 거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비개발자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물론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익히면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코딩은 프로그래머가 주가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비개발자가 바이브 코딩만으로도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미 익히 알려진 증명돼 있는 뭐 그런 코드들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뭔가 좀 더 전문화된 기능을 구현을 한다든지 할 때 프로그래밍의 지식 없이 바이브 코딩만으로도 뭔가 된다? 저는 사실 그건 조금 아직 어렵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분들도 약간 근데 뭐 배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질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에 대해서 내가 혼자 하는 코딩이 아니라 이제는 AI랑 같이 하는 코딩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표현도 있고 일각에서는 AI 코딩 이렇게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둘의 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브 코딩이 더 큰 의미인지, 아니면은 AI 코딩이 더 큰 의미인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첫 단계는 사람이 AI의 도움을 조금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간단한 프롬프트에 응답하는 정도? 어떻게 보면 AI의 도움을 좀 받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코딩이었다가, 아마 초창기에 아마 대부분 그런 형태였다가, 이제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사람이 물어보면 AI가 답을 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만들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답 형식의 A랑 같이 하다가, 앞으로 지금 바이브 코딩이라는 부분들은 요거를 조금 뛰어넘어서서 AI랑 같이 코딩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일부를 AI에게 맡기고 일부는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와 AI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구분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나눠서 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못하는 부분도?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운 입장에서는 못하는 영역에 대한 비중이 좀 크겠죠.
이건 난 못했는데 이걸 AI가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급 개발자 비중보다는 숙련된 개발자 또는 어느 10년 이상의 어떤 개발자들로 본다라면 알고는 있지만 사실 매번 하지는 않는 그런 류의 코딩들을 AI에게 맡길 수 있다. 그리고 패턴이 뻔한 경우도 AI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한 얘기를 처음 저희 들었을 때는 비개발자를 위한 개념이라고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게 아예 좀 타겟이 다르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뭔가 코딩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인가요? 전체적인 프로세스 시스템을 만들고 배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켜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가지 다일 수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어떤 예를 들 때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줘. 그럼 만들겠죠. 네네. 풀리 동작을 하는. 그리고 일부 기능은 커스터마이즈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줘.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AI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코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코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수정하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3D 사각형 안에 공이 안에 이렇게 튀어다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공의 크기를 그때그때마다 변화시키고 싶어라고 하면 어디서 원의 크기를 변경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그냥 단순히 모르겠고 작게 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 AI가 그걸 잘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의도한 바로 대대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코드를 읽을 수 있으면 이건 간단하네. 이 부분만 내가 수정하면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로 그 코드에 들어가 수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원활한 어떤 코딩 작업이지 코드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AI에게만 의지한다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코딩이라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토이 프로젝트 정도이다. 예. 비개발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 같고 정말 개발하시는 분들은 AI와 함께하는 코딩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이브 코딩을 좀 이해하고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게 개발 자체도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게 사실 프로그램의 라이프 사이클인데 지금 이제 설계까지도 해줘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개별 태스크도 나열해주고 그 태스크에 맞는 코드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 실행까지 시켜주는 게 지금의 단계인데 근데 사실 그보다도 더 많은 단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만들었으면 그걸 패키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패키징 해가지고선 어떤 스토어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누군가에게 배포도 해야 되고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자동으로 물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그 자체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보다도 개발자의 업무 영역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다른 차원으로 쉬워진다거나 로코드, 노코드처럼 타겟팅이 초보자나 아니면 코딩을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저는 그것보다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 백엔드니 프론트엔드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모두가 풀스택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역시도 이제 그 기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풀스택이라는 건 단순히 프론트엔드나 아니면 백엔드 중간 미들 티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풀스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풀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폴리갓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랭귀지를 5개 이상 하게 되면 완전히 엄청난 개발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AI는 5개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하거든요. 있는 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러면 C++도 했다가 파이썬도 했다가 C샵도 했다가 자바도 했다가 그럼 AI는 이미 거진 최상위의 어떤 프로그래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코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분명히 모든 영역에서 AI를 쓸 수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거에 따르는 지식은 여전히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조력자를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역량 차이가 확 늘어날 것 같은데요. 바이브 코딩을 우선은 본인이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역량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많은 코드를 더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퀄리티가 좋아진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퀄리티가 좋아진 거를 영향을 준 게 AI 때문이냐? 뭐 AI가 한 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숙련된 개발자 입장에서는 AI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짜고자 하는 코드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돼서가 사실은 그 제품의 퀄리티를 올리게 된 결정적인 요소죠. 근데 그건 결정적인 요소지만 그럼 시간을 누가 확보해 줬냐? AI가 확보해 준 거죠. 그 개발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도 바이브 코딩의 영향력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네요. 지금은 보통 얘기하는 게 1인 개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기획부터 다 할 수 있다. 그거를 두고 뭐 AI 코딩이 굉장히 뭐 파워풀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람이 조직 내에서 코드를 좀 간단하게 더 줄이는 데 있어서 AI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다 다르겠네요.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조직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각 기업들마다 뭐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그 스트럭처에 따라서 사실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일단 이런 AI 기반의 바이브 코딩이 됐던 어떤 형태로 부르더라도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넓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개발, 테스트, 배포 또는 그 이외의 영역까지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사실은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의미를 가지고서 그냥 단순하게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한 명의 개발자의 어떤 뭐 집중도를 올리기 위해서 용도를지 그거는 당연한 거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큰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크다는 거는 이 조직적인 관점에서 말씀이시죠. 네. 지금 만약에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개발자가 자기가 원하는 리소스를 자동으로 할당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웹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웹 프로그램 뭐 코딩이야 자기가 혼자 한다 하더라도 웹 프로그램에 돌아갈 수 있는 서버, 그 다음에 뭐 파이어월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포하는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쪽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건 완전 전혀 다른 문제긴 한데 그게 플랫폼 엔지니어링 같은 걸 쓰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서버를 자기 개발자가 직접 할당을 받아서 직접 코딩하고 직접 배포하고 하는 것까지도 직접 할 수 있게 되면 시간이 좀 짧아지고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더 빨라지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뭐 이걸 누구한테 요청을 하거나 기다리거나 했었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 AI가 개입이 돼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게 해준다 라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개발 프로세스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말씀하신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그 팀에서 두 대 뭐 달라고 하면은 주는 수준이었어요. 기다렸다가 네네. 서버 준비됐어. 네네. 그러면 내가 만든 코드를 배포해야지. 심지어는 빌드하는 분, 배포하는 분이 다 따로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뭐 모니터링도 하고 사실 리포트 해주면 이제 고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 단계였던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거기에 AI까지 붙어가지고 확장이 되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단순하게 개발에 대한 편의성 측면이 아니라 개발자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이 된다. 그럼 확장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가능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우리의 개발 조직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대로 개발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능을 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질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지고 조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막상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빅테크 기업들은 그럼 이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단순히 정말 좋은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 조직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만 보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대체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대표적인 단적인 예로 깃허브의 CEO인 토마스 동케가 저희가 이제 막 토마스 막 그런 거에 대한 뭐 전도사처럼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마스가 링크드인에 썼던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전히 코딩을 배워야 되고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토마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전히 코딩을 배워야 되고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될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이 될 뿐인 거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서 얼마만큼
잘 효과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개선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지, 흔히 말하는 이제는 코딩 별 필요도 없고 사람이 개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나 다 코딩을 하는 그런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딩 안 해도 된다. 뭐 코딩 못 해도 코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때 해석된 부분이라고. 물론 이제 뭐 토이 프로젝트라든지 네네. 간단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네네. 근데 그거는 되게 간단한 어떤 아주 좁은 단면만을 본 거고요. 이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개발자의 생태계를 봤을 때는 아주 적은 분야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될 업무 영역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AI 코딩도 혹은 바이브 코딩도 이제 개발자분들이 갖춰야 되는 하나의 필수 이제 역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역량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기존에 했던 영역을 고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나 요거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역량을 기술을 하나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확정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 이걸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기존 개발자분들은 나 저거는 안 쓸래 라가 아니라 이거 쓰면 이게 더 되겠는걸. 근데 이걸 맨날 하는 업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옆으로 좀 넓혀볼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도구로서 본다라면 이게 더 맞는 거지. 그냥 나는 코드를 만드니까 요것만 볼 거야. 근데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코딩을 하거나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거나 이거를 지금은 다 따로따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그냥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코드를 업무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기존에는 굳이 그걸 내가 안 해도 됐단 말이죠. 그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론 단위 테스트 같은 개발자가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범위를 쭉 넓히게 되면 분명히 조직은 그걸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플랫폼 엔지니어링 이전에 서버 요청하면 서버 주시던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하시면 되나요, 그분은? 그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막 사실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요거만 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약간 크로스오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하시는 분들도 일부 개발하는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개발하시는 분 업무도 이런 배포라든지 운영에 대한 일부를 사실은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변화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여기 영역을 정의하는 따라서 생긴 범위가 하는 거지, 무슨 딱 글로벌한 매뉴얼과 스탠다드가 있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정의한 건 사실 없어요. 다 업무 범위는 다 회사마다 다르고 팀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인 건가요? 팀별로 혹은 조직별로 혹은 회사 단위로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만약에 조직의 프로그램의 뭐 개수가 너무 많아요. 막 몇백 개를 막 배포를 하고 해야 되면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전히. 그걸 오히려 AI를 통해서 자동화시키고 하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당연히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는 패턴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크로스오버 영역이 분명히 생길 거다. 전체 뭐 회사의 인원이라든지 뭐 그런 볼륨은 같아도 그 안에 이 칸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재배치도 되고 달라지겠네요. 무너지는 것도 있고 새로 쌓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리더님께서 뭐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또 많이 만나시고 하면서 AI 코딩에 대해서 뭐 많이 권장하는 분위기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당연한 방향이긴 한데 AI를 썼을 때 오는 효과들이 더 극명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다른 어떤 AI 도구보다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래밍해서 AI를 써서 눈에 띄는 결과물을 얻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위에 매니지먼트 레벨 입장에서는 조금 더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더디는 도입이 더딘 건가요? 아니요. 결과물이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게, 왜냐하면 뭐 AI 에이전트를 썼는데 돈을 얼마 썼어요. 개발자당 얼마씩 내야 되니까 네네. 돈을 썼는데 그 결과가 언제 돌아오지? 이게 좋아졌냐고 물어보면 사실 개발자들은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하지만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생산성으로 돌아오든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 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당장 내가 이번 달에 돈을 쓰면 다음 달에 그 결과물이 돌아온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쓰시는 분들은 편하게 쓰실 수 있고, 근데 쓰시는 분들도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관리적인 요소에서 보는 뷰포인트는 있긴 하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거나 개발 리드 입장에서나 숙련된 개발자나 아니 미숙련된 개발자나 AI를 썼을 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명확하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AI를 쓰는 도구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뭐 개발자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기업에서 입사 테스트를 볼 때 AI 뭐 코딩 툴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하겠다라는 기사도 봤고 뭐 최근에 또 어떤 데서는 뭐 경력직 채용을 할 때 실제로 허가를 해줬다 이런 그런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코딩하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죄악시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약간 뭐 치팅한다. 뭐 치팅한다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실제로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 문제 계산기를 쓰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단순하게 곱셈 덧셈을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계산기를 쓰게 하는 거는 사실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죠. 근데 하지만 뭔가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 있어서 계산기를 쓰겠다면 공학용 계산기 그냥 대학교에서 시험 볼 때 갖다 놓고 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잘 쓰는 사람이 더 장점이 있다고 점수를 줘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개발자 시험 문제나 아니면 그런 걸 때도 왜 이 프롬프트를 썼느냐를 물어보는 게 맞죠.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했네요라고 보는 걸가 평가 기준이 아니라 왜 이 문제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써서 AI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거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형태대로 이제는 바꿔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시험의 평가 기준도 바뀌는 거네요. 코드를 만드세요. 코드 만든 거 보고 동작되네 OX가 아니라 왜 이렇게 질문했냐.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거든요. 괜히 이거를 예전에는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타이핑 해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딸딸딸 외우기만 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지만 외워서 답을 쓴 사람을 그러면 합격 시켜줘야 되는 함정도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개발자 시험 볼 때 AI 툴 제공하고 어느 정도 과제를 좀 복잡하게 주고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결과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선발 단계에서도 AI 코딩이 이제 들어온다면 그렇게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현업에 계시는 이미 와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KPI가 좀 더 달라지겠네요. 달라지죠. 그거를 이제 알고 있다 AI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그건 AI 도움 받아서 짜고 이건 여기랑 연결해서 이 데이터 불러서 이렇게까지 결과물에 대한 걸 비전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과정 중에 일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업무 프로세스의 시간을 단축하는. 예전에는 뭐 쪼개서 요거 하세요. 그리고 요거 끝나면 이거 끝냈습니다. 그럼 팀장님 그러면 이건 요걸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지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에서 이제는 그거는 다 되니까 알고 있다라고 보고 통합적으로 지시를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만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업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AI 코딩을 이제 도입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도입을 위해서 뭐 또 테크 기업들이 또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있나요? 이미 기존에는 다 있던 것들인데 자동화돼서 잘 구축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로는 문의는 대부 없었는데 알고 보면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동화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 이런 거 빌드 과정도 사실은 다 매뉴얼로 하고 있었다. 그러면 AI가 들어와서 개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탁탁 다 막혀버리겠네요.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브 코딩 하듯이 요걸 만들고 이거를 유닛 테스트 돌린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고 그 문제가 없으면 패키징해서 배포해서 코드에다가 넣어 체크인을 해. 간단하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AI가 레포지토리가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리고 그 이슈 트래킹 시스템이 없다. 이러면 어디다 AI가 뭘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저는 안타까운 건 AI가 코딩을 한다. 그러니까 AI 코드가 제너레이션 해주는 것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LLM을 쓰면 이거 코드가 더 잘 되네. 뭘 쓰면 뭐가 더 좋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LLM들은 다 아시겠지만 평준화 될 겁니다. 어떤 LLM을 썼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냥 선택하면 되는 문제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는 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설계해서
개발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배포는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분산돼 있으면 그 장점을 누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는 내가 소스 레포지터리, 테스트, 뭐 그다음에 데브옵스 이슈 트래킹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플랫폼적인 측면이 내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AI가 아니라 딴 게 와도 여전히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서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이 도입을 위해 뭘 준비하냐라는 면에서는 뭐 KPI 측정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제 그런 거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것보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 제대로 도입이 되는 거네요. 이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하고 계시고. 옛날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그쵸. AI 트랜스포메이션 때도 얘기가 많이 또 나온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대부분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왜냐면 데이터 중요한 자산이니까. 근데 개발 프로세스나 개발 테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소외시한 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자동화되긴 했지만 대부분 저희 국내처럼 SI의 의존성이 좀 높은 경우에는 개발은 딴 사람이 하고 운영은 딴 사람이 하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원화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맡기면 되고 외주를 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문제가 생긴 걸 고쳐야 되고 이 프로세스를 빨리 태워야 된다라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다 완벽하게 통합해서 본 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는 기업이라면 AI를 그냥 단순히 코드 제너레이션 툴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그냥 토이 프로젝트 하는 수준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보다 조금 낫겠죠. 조금 낫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다른 쪽은 우리는 서버 만드는 것도 내가 안 해. 내가 그래서 서버 만들라고 시키고 테스트 배포까지 다 애가 다 해. 넌 그냥 코드 만든 다음에 네가 또 컴파일하고 또 해야 되잖아. 테스트도 네가 해야 되고. 그렇지. 그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 AI가 다 해주는데. 바퀴만 갈아주기가 막 달려 나가는데 다른 데는 여기는 바퀴를 갈아도 엔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바퀴를 딱 끼웠는데 기차인데 선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차가 필요해요. 증기기관 기차를 딱 샀는데 근데요 선로를 깔아야 된대요. 뭐라고? 딴 데는 선로가 이미 다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런 데는 바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근데 그러한 준비 작업이나 배경에 따라서 이 AI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장점을 누리는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뭐 어떤 게 좋대 이런 식의 얘기만 나오긴 개인적 차원에서. 뭐 선호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 측면에서 AI가 다 이제 도입을 할 건데 그야말로 에이전틱 데브옵스 또는 에이전틱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가 에이전트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다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빌드 에이전트, 코딩 에이전트, 배포 에이전트, 모니터링 에이전트 있단 말이죠. 그럼 에이전트들 딱 해서 너희들끼리 쫙 연결해봐. 그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들 만들어 놓고 쫙 하면 되잖아요. 뭐 MCP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하려면 여러 개 기반적인 작업들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되게 조각조각 아니면 단편적인 기능밖에 볼 수 없을 거예요.